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했습니다. 양증시는 좀 반대로 움직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3,70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2,200억을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00선 중반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했고 기관 투자자 600억, 외국인 투자자가 1,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이고요. 옵션 만기 전날 이렇게 이제 약하게 하락하고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2,500선 중반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상단 라인을 이제 뚫을 듯 말 듯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수렴한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요. 좀 더 보기 전에 CPI 지표에 대한 발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표는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발표되었고요. 좀 전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에 CPI 지표가 3% 상승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2.9%를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 0.5%가 상승해서 전망치 0.3%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전월 모두 지금 이제 상승을 했고요.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다시 한번 이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보여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라는 것은 달러가 강하게 이어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환율이 계속 높다라는 뜻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피와 같은 이런 이제 지수가 좀 약해질 수 있고요. 달러 중심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근원 CPI도 보시면 3.3%, 그 다음에 0.4% 오르면서 예상치 3.1%보다 이제 높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에너지 지표를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CPI 지표가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 추세가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아진다는 추세였고요. 특히 그 높아진 추세 속에 3%에 도달한 것이 이번 달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 것들도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면 트럼프가 공격적인 또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수 이제 접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CPI 지표가 높아진 것은 이미 이제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I 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이 CPI 지표가 발표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고요. 미국의 증시는 선물 지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1% 가까이 선물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증시가 열렸을 때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달러 추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고, 우리나라 원달러가 지금 또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459원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CPI 지표에 대한 타격으로 계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원달러도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높아졌던 곳에 떨어져서 다시 그 지점까지 도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그 달러에 대한 강세를 막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을 퍼부었고, 거기에 대한 옵션들을 다 오픈해서 모든 옵션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달러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많이 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에 대한 그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3,700억을 매수를 했지만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 이틀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이 되었지만 내일 또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옵션 만기 당일인데 만기에 큰 움직임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금요일부터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급격한 유출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오늘 뭐 크게 매수 없었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컸던 코스닥 지표였기 때문에 내일과 같은 그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었을 때 특히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시장이 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의 예상대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든지 뭔가 시장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좀 더 그것을 활용해서 강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됨으로써 트럼프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관세까지 발표를 해버리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거고요. 트럼프 또한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고요. 4.63%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0.95% 지금 올라왔고요. 2% 가까이 또 올라와서 국채금리 급등을 하고 있죠. 강달러 추세가 진행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됨으로써 이 국채금리는 또 치솟기 시작합니다. 4.6%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5% 가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이게 또 얼마나 올라갈지도 이제 중요합니다. 반짝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정부 방향,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방향이 이 향후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뭐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를 조금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0원 상승해서 2.97% 상승했고요. 24,2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지금 뭐 조금 더 힘을 붙여서 진행이 되었고요. 24,350원으로 1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옵션 만기 하루 전이었고요.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날에는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아까 이제 사실 이 CPI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급락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내일은 두산에너빌리티 옵션 만기이지만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7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3%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에 뭐 계속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또 근처에 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이 패턴은 사실 이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원래라면 이제 증시 옵션 만기까지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수 있는데 지금 CPI 지표에 따라서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뭐 만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한 소식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일단 이미 이제 예상이 되어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상 범위 안에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제 증시 내에서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들 이제 그런 테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좀 더 이제 증시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증가했지만 내일 정도 봐야 된다. 이번 주 마무리를 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35만 7천 주, 기관 투자자는 23만 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 7만 3천 주, 보험 2만 주, 그 다음에 투신 2만 주, 연금 투자자 9만 주 정도 매수. 오늘 기관 투자자는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틀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실 뭐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그런 부분에 예민하거든요. 이제 달러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로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잡힐까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게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이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계속 비슷한 상황이고요. 대차 잔고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이 35만 주, 상환이 21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잔고는 1340만 주 정도로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지금 이제 뭐 외국계에서는 JP 모간이 직접적으로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옵션 만기 전에 좀 이제 매수를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20만 주 당일에 매수하면서 매수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24.67%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중요하죠. 결국엔 변곡점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CPI 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종목 관련 소식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1차관이 체코 사무차관 면담을 했고요. 두쿠바니 원전 프로젝트 등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최종 계약을 앞두고 이제 요 계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부터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관이 다음 주에 방문을 하죠. 17일, 18일 정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본계약을 이제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계약은 거의 확실해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에 본계약은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체코 이후에 사실 이제 두쿠바니 두기는 당연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테멜린 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에서 이제 비중 있게 증시에서 상장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 11차 정기본이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3법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이제 이 산업부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21일에 회의 소집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에 11차 정기본을 보고받으면 바로 21일에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렇게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4년에 원래 보고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늦은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원전을 한 기 줄여서 3기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것 같고요. 그 3기 중에 한 기는
SMR에 대한 용량일 것 같습니다. 야당도 이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 같고요. 정쟁으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고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 차세대 시대가 이제 AI라는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그 근본부터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11차 전력 소급 개본 계획이 예정대로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이제 힘을 받겠죠. 왜냐하면 국내도 SMR과 원자력 발전을 건설을 하게 될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내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들이 이제 활성화를 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앞장서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흥 프로젝트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요. 원래 유망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젝트 중에 고흥 프로젝트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깜짝 이벤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그다음에 에퀴노르라든지 그런 여러 이제 이 해외 대기업들과 좀 이제 해상 풍력을 협업을 하고 있고 나셀 조립과 같은 그런 이제 조립 관련 이 서비스 관련한 이 수주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형 풍력 관련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별도로도 이제 고흥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야월 풍력이라든지 또 이제 이 한동 평대 해상 풍력 제주도에 또 100메가와트급이 또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부안 고창군에서도 400메가와트 규모의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1기가와트 규모를 추가로 조성한다라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백을 좀 메우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해상 풍력들을 좀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람 효율에 따라서 좀 이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바다에 건설한다라는 그 자체가 건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비효율적인 에너지다라고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바람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효율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 효율이 들쭉날쭉한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도 한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고효율의 에너지를 계속 요구하는 산업에서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 이 소비자들, 그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전력을 빠듯하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잠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생산해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개인들은 개인대로 전력을 보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에너지를 100%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중을 맞춰서 섞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도 그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도 계속 이제 이 원전에 대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인도 진달산가요, 향후 20년간 18기가와트의 원전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국영전력회사도 10기가와트 얘기했었고요. 지금 이 진달 뉴클리어 파워사도 이제 뭐 18기가와트 짓겠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 늘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 지금 인도와 핵 협력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필요성이 부각이 될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이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현찰이 좀 부족해서 그 현찰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특히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산 스코다파워 상장되었고, 그 다음에 두산 밥켓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은 껐다라고 생각되고, 이제 중기로 갔을 때 그 자금, 나머지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하는가, 그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로 조금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틸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내려도 크게 뭐 23,000원 이 위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벗어날 것 같지 않고요. 계속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우리나라 이 내부 시장이 활성화되고 해외 시장이 또 한번 이제 이 AI에 집중이 되었을 때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